안녕하세요. 돈의 속성 우리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그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서 돈사모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설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돈사모에 그 명사 초청을 할 예정인데, 그 중에 이제 김승호 회장님도 기회가 되면 이제 초청을 하고요. 우리 정재벌님도 초청을 하고요. 제시카 님도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탈릭 부테린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부자가 돼야지 그런 분들한테 씨알도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사모는 이제 창설 멤버를 제가 모집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그냥 자동으로 멤버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사슬 매니아를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우리 돈사모의 창조 멤버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창설 우리 돈사모 이렇게 정신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석가모니도 계시고, 에디슨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발명하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철강왕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신적인 우리 그 지주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모임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사모. 이제 돈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면은요, 돈이라는 게 그게 이제 속성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사랑하는 여자를 쫓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수줍음을 많이 탄대요. 그래서 옛날 여자들처럼. 그래서 돈을 쫓아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막 그 여자한테 나는 너를 싫어해, 난 너 미워 막 이러면은요, 그 여자가 나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설사 속으로 좋아한다고 뭐 아는지 모르는지, 만일에 그 남자가 잘해주지도 않고 말도 곧다구로 한다면 분명히 떠나갈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잘해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자를 쫓듯이, 누가 저를 그렇게 쫓아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었는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다음에 찾아서 읽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이가 이제 지금 5직급을 가는데, 5직급을 가려면 2직급, 3직급, 4직급을 지나서 갑니다. 그래서 100일간 하루에 100번 쓰기 필사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너무 졸려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버렸어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은 확실한 것이므로 잠재의식을 통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때까지 각 장을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읽는 중간에 특히 인상 깊은 문장에는 밑줄을 긋는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당신은 성공 법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숙달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나를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저 신념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뻗쳐 있으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열심히 찾으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구원의 소리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가슴속의 뜨거운 열망을 말한다. 네. 일단은 김동관 회장님 책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 승패에 감독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팀 경기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팀원은 똑같은데 감독이 바뀐 후 뛰어난 성취를 이룬 경우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나 최근 베트남 박항서 감독의 활약을 통해서도 증명됐다. 좋은 선수가 기량을 내려면 전략과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해낼 감독이 필요하고 팀 내부의 역할을 조정해 선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감독의 역량에 달렸다. 어느 선수가 언제 경기에 투입되고 언제 빠져야 하며 어떤 포지션에서 상대편의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감독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감독의 판단에 따라 팀의 역량이 달라진다. 자신의 투자도 팀 경기다. 한국의 투자는 자산 배분보다는 투자 포지션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와 정보는 많은 반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다. 마치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감독이 없어 선수들이 모두 공격수를 하고 있고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하느라 골문을 비워놓는 경우와 비슷하다. 심지어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기도 한다. 원래 자신은 소유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도 각기 다른 돈이다. 원래 자산은 소유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도 각기 다른 돈이다. 같은 팀이지만 선수들이 여러 있는 것과 같다. 돈이 모이는 과정도 다르고 돈 안에 텃세도 있다. 그래서 어떤 돈을 원금이라 부른다. 외국에서 온 용병인 달러와 위안화도 있다. 각기 계약 기간도 다르다. 어떤 돈은 1년 안에 나갈 돈이다. 결혼 자금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돈은 들어와서 다른 돈들을 꼬셔대기도 한다. 3년 안에 집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돈은 평생 터줏대감을 할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 은퇴와 유산으로 남겨질 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돈은 각기 사용과 목적과 기간이 있다. 때문에 자산 분배를 통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좋은지를 투자 전에 먼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감독 없이 경기에 나가는 축구팀과 같다. 누구와 어떤 경기를 해도 팀 플레이어 한두 명의 개인기를 보다가 끝나게 된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가 있어도 혼자 수비하고 패스도 하면서 경기를 이끌 수는 없다. 당연히 경기에 질 게 뻔하다. 결국 자산 배분이란 현재 자금을 그 목표나 리스크, 용인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 투자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자산의 종류별로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수익률이나 위험성이 변동하기에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위험을 피함으로써 투자자의 목표에 맞는 자산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포트폴리오다. 투자자마다 나이나 수익도 다르고 사용 계획이나 기대 수익률도 모두 다르다. 첫째, 나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둘째,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셋째, 리스크 허용 한도를 설정한다.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투자 항목에 따른 분류를 해야 한다. 기업의 펀드 관리자들은 아마 투자보다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산 배분을 잘하면 투자는 오히려 쉽기 때문이다. 개별 투자 종목의 선정이나 매수, 매도 시기보다도 어느 자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현실 투자 세계에서는 선수만 보이고 감독이 눈에 띄지 않아 자산 배분 가치의 중요성을 잊고
항상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만 찾는 실수를 하게 된다. 아무리 투자의 천재라도 매번 예측에 성공하고 매도 매수를 잘할 수는 없다. 분배야말로 자산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투자 자금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감독이라면 우리 팀 선수가 누구인지부터 아는 것과 같다. 선수마다 실력도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다. 마찬가지다. 돈도 그 용도가 각기 다르고 참을성도 다르다. 어떤 선수를 공격수에 배치할지, 수비수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지 고민해야 한다. 골키퍼 외에 선수 10명의 포진을 4-3-3으로 할지 아니면 4-2-4 혹은 3-5-2로 할지 상대팀에 따라 경기를 계획해야 한다. 주식에만 100% 투자할 게 아니라 채권이나 부동산, 예금 상품으로 나누고 각 자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도 미리 고민하고 각 자산에 따른 기대 이익률도 설정하는 모든 것이 자산 배분이다. 나는 투자에 있어 선수보다 감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산 배분을 잘하는 것이 투자 이익의 전부다. 실제로 자산 운용을 잘하는 기금들은 명확한 배분 정책을 갖고 있다. 자금 운용의 첫째 의무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산 배분 정책이 없으면 언젠가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 당신이 투자 상품에 갖는 관심의 9배를 자산 배분에 쏟기 바란다. 이야. 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요? 소고기로 드릴까요? 닭고기로 드릴까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옵션이 2개만 있는 건 아니다. 둘 다요 라고도 할 수 있다. 유명 식당에서 예약 손님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막판에 취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라. 은행에서 정기 적금 이자율이 1.9%라고 인쇄된 용지 안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알려주면 2.08% 달라고 요구하라. 무엇이든 제한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최종 선택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에 따라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된다. 항공사는 닭고기와 소고기의 선호도 비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지만 한쪽이 남는 경우도 많다. 남으면 나중에 가져다 줄 것이다. 유명 식당 역시 마지막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득이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고객이 일정 비율로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식당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예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약 없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자리가 남아 있다는 안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중한 말투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대기 좌석을 부탁하면 대부분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자율 1.9%는 그 은행이 팔고 싶은 가격이다. 하지만 옆 은행이 똑같은 자유 적립식 적금에 2.07%를 주는 것을 알고 있으며 2.08%를 달라고 요청할 만하다.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매니저와 재량에 따라 은행 내부에 그런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외화 환전 수수료도 기본 우대율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할 수 있다. 환전 우대율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대 환율 90%에 만족하지 말고 원하는 우대율을 제시해보자. 환전 수수료 비율이 은행에 따라 1.5%에서 1.9%까지 차이가 나므로 거기서 90% 우대를 한다 해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미화 $10,000 환율 1,200원 기준으로 1.5% 수수료의 90% 우대 환율과 1.9% 수수료의 70% 우대 환율의 수수료 차액은 54,000원이나 된다. 억지를 쓰라는 말이 아니다. 선택을 요구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답안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억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무례한 사람이 되게 하지만 정보에 기반한 요청은 나에게 득이 되고 상대에겐 최소한 손해가 되지 않는다. 기내에서 남은 도시락은 어차피 도착하자마자 폐기해야 하며 식당은 버려질 수 있는 식재료로 품위를 잃지 않고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은행은 고객을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흥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 안에서만 선택해야 한다고 믿으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선택권을 늘려야 하고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떨어지는 칼을 잡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하고 투자 원칙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실행 가능하다. 투자 격언이라며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는 말과 물타기를 절대 금하고 손절하는 것을 투자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교훈은 기술적 투자 혹은 모멘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얘기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칼이 떨어질 때가 사야 할 때다. 단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떨어지는 칼을 잡는 일은 상당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그때 잡지 못하는 사람은 더 떨어질수록 더더욱 잡지 못하고 결국 투자에서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을 때 가죽장갑을 끼고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 가죽장갑의 한쪽은 분할 매수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다.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투자자는 없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 돈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사이코패스 중 하나다. 누구나 공포를 느낀다.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나마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하고 미수를 쓰지 않고 적정 가치 이하에서 구매를 마쳤다면 경제 방송 TV와 주가 모니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시황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시기를 특정하는 전문가일수록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로 공포를 포장해서 배달한다. 이들은 동일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본인도 마음을 수시로 바꾼다. 역술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예측을 우르르 던져놓고 그 중에 맞힌 것만 가지고 평가받는다. 16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이라고 맞춘 역술인은 평생 홍보에 그 자랑을 하지만 15대 때는 이회창이, 17대 때는 정동영이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사실을 본인조차 잊어버렸다. 방송을 보면 자신들이 추천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를 샀더라면 지금 수천 배를 벌었다며 한 달에 10만 달러를 보내면 쪽집게처럼 오르는 종목을 알려주겠다고 광고를 한다. 솔깃하지만 사기다. 그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 상장 폐지되거나 오르지 않는 종목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10,000명의 투자자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5,000명에게는 오늘 주식이 오른다고 보내주고 나머지 5,000명에게는 내린다는 전망을 보낸다. 다음날 맞은 예측을 보낸 5,000명에서 다시 반은 오른다고 보내고 반에게는 내린다고 보낸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5번을 보내서 남은 312명은 당신을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312명은 이제 당신이 어떤 사기를 쳐도 믿을 것이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망이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계속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다. 신기한 일이다. 전망이 틀릴수록 이론이나 논리가 너무 정교하다. 듣다 보면 적정 가치와 분할 매수의 가죽장갑은 낱낱이 해체되고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게 된다. 그러나 주식 시황 방송을 보고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한다. 시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2-3달 전 방송만 둘러봐도 얼마나 의젓하고 품있게 예측을 잘못 전달했는지를 보게 된다. 제발 매매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투자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투자 방송국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를 묻고 대답하는 행위야말로 주식시장의 중요 가치를 허무는 일이다. 증권방송은 하나같이 가격을 예측하고 차트를 분석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다. 시장엔 거래만 있을 뿐 투자가 없다. 그러니 증권 투자를 했다가 망했다는 사람만 득실거리는 것이다. 나는 나이 30 무렵에 당시 미국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차트 분석 트레이딩 기법을 배워 처음 주식을 해본 적이 있다. 이때의 실수로 전 재산을 날렸고 그 후 20여 년 넘게 주식시장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인데 과거에서 유추한 미래를 그렸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현재 발생 데이터는 새로운 과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날린 후였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자 도박이었다.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이 나지만 투자를 잘못 배우는 바람에 수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고 이후 아까운 20년을 투자도 못하고 허비한 것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용기와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쳤던 상처가 아무는 날 칼날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일군 곡식을 베는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배운 것은 나이 50이 다 되어서이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내 실수가 고스란히 경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가치 투자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해 적정 가격을 넘어서면 매도하는 것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주식이 적정 가치인지를 알아내는 도구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다. 일반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용어부터 어렵고 봐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무제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계사들은 정말 투자를 잘할까? 투자는 정보와 심리로 나뉜다.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정보다. 우리는 아마존에서 $20짜리 아이섀도우 하나를 살 때도 상품평에 별 4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불만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서점에서 $10,000짜리 책을 하나 사면서도 서평을 확인한다.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상품평도 서평도 보지 않는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만 가지고도 수천만원, 수억원을 베팅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다. 당연히 주식의 상품평인 재무제표를 읽어봐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는 일종의 기업 성적표다. 재무제표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만한 것은 없다. 과거와 현재 얼마나 잘해왔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의 성적표 같아서 이전에도 공부를 잘 했다면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도 달리 기대할 게 없는 학생이라고 짐작은 가능하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졸업 후에 별다른 두각을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지금까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학생이 크게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투자는 확률을 기반으로 성공한다. 실패를 최대한 줄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투자자가 모험을 한다는 것은 투기를 한다는 소리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예측되는 회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재무제표의 이해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니 성장 초기에는 이익보다 매출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 도산이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단기 순이익은 회사의 건물 매각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면 근본 사업이 힘들어져서 회사를 야금야금 팔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본은 많은데 현금으로 보유만 하고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역시 의심을 해야 하고 반대로 성장이 너무 빨라서 매출은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회사는 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구조를 개선하며 시장의 독점 강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확인할 때 보인다. 결론을 미리 내보면 이렇다. 나는 주변에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직업의 특성을 본인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갑상선 전문의가 갑상선병에 걸리고 변호사인데 사기를 당하고 회계사인데 정작 자신은 소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계사가 일반적인 투자자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근거나 조사는 본 적이 없다. 의사가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는 조사도 없고 변호사가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원하면 의사가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변호사가 가장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가 투자를 가장 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인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건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 시기와 투자 심리를 회계 장부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아노 조율사라고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회계사들도 장부를 통해 회사의 품질 검사를 할 뿐이다.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서 투자 매수와 매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 자산은 모두 회계사들이 가질 테니 말이다. 물론 품질 검사 결과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면 상당한 투자 이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장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사는 해당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내가 현재 투자한 회사의 현직 사장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부하 직원에게 이번 달 재무제표를 가져와 보라고 한다. 자신의 회사 상태를 이해하려면 이 서류를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는 정말 사장이 되었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기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보인다. 자신이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면 장부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멋지지 않은가? 주주도 사장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절로 공부하게 되고 묻게 된다. 이런 능력은 회계사라도 특출나게 더 우수한 것이 아니다. 영문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알파벳과 단어를 무식하게 암기하듯 회계도 용어와 구성을 공부해야 해석이 가능하다. 부자가 되고 투자자로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재무제표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관련 서적을 만화로 쓴 회계학같이 쉬운 책부터 전공도서에 준하는 회계학 책까지 30여 권을 한 번에 모두 산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파고들면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을 때까지 읽는다. 그러면 알아듣고 평가할 수준이 된다. 대학에서 한 과목을 이수하듯 몰입한다. 인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할 공부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쉽거나 어려운 회계학 책을 모두 사고 관련 강연도 찾아다니기를 권한다.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까지 읽겠습니다. 네.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하라.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쫓아가지 않는다.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승호 투자 원칙과 기준.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쫓아가지 않는다.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비트코인이 100달러도 안 되었을 때 큰아이가 재미로 투자해서 160달러에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때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설령 이것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벌면 그때 딱 그만두고 평생 놀아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이런 뜻밖의 행운은 사업가로서나 투자자로서 마약을 맞는 것과 같다. 이런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절대로 3% 5% 이익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10배, 20배, 100배짜리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테마주나 작전주를 찾아다닌다. 사업도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거라 믿으며 사행성 사업이나 보물섬 투자, 금광, 제약주 같은 무지개 구름을 평생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행운은 행운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무엇인가 이루거나 이익이 많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생명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자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연도 다른 생명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행운은 떠나고 건강과 사람도 떠난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다. 자산은 무엇인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본도 투자다.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자산은 죽는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 햇빛이면 나는 충분해 하고 말하는 나무는 없다. 주변 나무가 자라면서 해를 가리면 내 나무의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도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나는 내 자산으로 나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내 자유다.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으니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주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본이 생길수록 투자 대상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더 좋은 자산 투자 구조들이 생겨난다. 돈을 벌어 시간을 샀더니 시간이 나를 공부시키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 선순환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는 셀러도 있지만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 아니면 말고의 정신이다. 주식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산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는다. 배당률을 확인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린다. 매번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매물에서 이익을 남겨도 되기 때문이다. 흥정이 오지 않으며 흥정을 하지 않는다. 매정한 애인이다. 아님 말고다. 젊어서는 가끔 경매장에 가서 의자, 냉장고, 불도저, 심지어 말도 사온 적이 있다. 그때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 냉정하게 돌아섰다. 200달러짜리 말을 사온 날도 있고 6만 달러짜리 불도저를 1만 2천 달러에 사온 날도 있다. 아님 말고의 정신으로 말이다. 나는 귀신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에 대해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토요일 밤 12시에 학교 공동 화장실을 뒤지고 다닌 적이 있다. 빨간 종이나 파란 종이를 주는 귀신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손전등 하나 들고 1반부터 10반 교실과 화장실을 다 열어봤지만 귀신은 없었다. 언젠가는 폭풍과 토네이도가 보고 싶어서 진지하게 따라가 볼까 하다가 아내의 만류로 그만두기도 했다. 지금도 활화산 터지는 모습과 알래스카 얼음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 혼자 산속에서 야영을 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상상의 공포나 자연이 주는 공포를 느껴보고 싶지만 사실 이런 일은 나에게 그다지 공포심을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오히려 주식 폭락이 귀신이나 폭풍보다 더 무섭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나 공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과 거품이다. 그래서 공포는 살살 따라다니고 탐욕이 오면 멀리 도망간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한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파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 그래서 10년은 가지고 있어 본다. 아직 어떤 것도 판 적이 없다. 지나고 보면 항상 팔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평생 팔 필요가 없는 상품을 찾는다. 어떤 업종이든 그 업종에서 1등이 되면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 업계를 리딩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나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등을 찾는다.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고르고 주식을 사면 해당 업체 1등 주식을 산다. 펩시를 사느냐 코카콜라를 사고
펩시를 사느니 코카콜라를 사고 마스터카드보단 비자를 산다. 웰스파고보단 JP 모간을 사지만 1등을 넘보는 2등도 주목한다. 월마트보단 코스트코와 같이 1등을 괴롭히는 2등에도 투자한다. 늙은 사자를 대신할 젊은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등에겐 냉정하다. 내 시상대에는 3등 자리가 아예 없다. 여기까지 오늘 236페이지까지 읽고요. 다음에 이제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기대되시죠?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잠 잘 주무시고요. 나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매일매일 사슬 매니아를 가입시킨다. 나는 매일매일 출금을 한다. 나는 가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임현정이다. 네, 돈사모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돈사모는 저하고 같이 필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거를 1000번씩 말하는 거예요. 1000번씩 90일 동안 말하래요. 그래서 일단 6월 달에는 제가 어쨌든 2직급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 6월달에 2직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 6월달에 2직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 6월달에 2직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내 5직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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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나잇.